프랑스인에게 유럽의 짱깨가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던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인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대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간다고 하네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자녀까지 두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여성이 서울에서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겪게 된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 그리고 생각 차이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한국인 마리 라페이르라고 해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성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방식이라서 저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씨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죠. 아마 프랑스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프랑스와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나라이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배울 게 많은 나라예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프랑스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고 매주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며 한국을 매일같이 즐기고 있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답니다. 한국에 벌써 10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매일같이 새로운 나라이며 프랑스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깊은 역사와 감동이 넘치는 곳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참,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천천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엄마는 또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걸 좋아했기에 저는 언제나 늘 혼자 놀아야 했죠.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를 데리고 집에 온다면 저는 눈치껏 제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던 학생이었죠.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키워진 것 같았고 다행히 나쁜 쪽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대학에 진학할 때도 저는 매우 독립적이었는데요. 엄마는 제 인생이나 대학 진로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렇게 대학과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한 전공은 한국어학과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고 한국어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는 한국어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은 순수하게 대학 간판 때문이었어요. 당시 제가 원했던 대학에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도 입학할 수 있는 전공이 한국어였기 때문에 한국어학과를 선택한 것이죠. 사실 한국어에 대한 큰 열정이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게 맞았죠.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 없이 그저 입학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국어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며 계속해서 전공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히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유럽 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와 그 문화를 배워본다는 게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역시나 대학 간판 때문에 입학한 학과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1년이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도 저는 전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 수업을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어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사실 제게 더 큰 흥미를 끌었던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였어요. 프랑스 대학의 한국어 수업은 단순히 언어학습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고유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업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한국이 어떻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지를 다루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현대사를 배우면서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저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이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란 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전공을 바꾸지 않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심이 강해야만 했고 저 역시나 그런 사람이었기에 동질감을 느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프랑스와는 완벽하게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버리는 일은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프랑스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복궁에 가면 프랑스 손님들은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있냐며 놀라고는 하고 한국 특유의 문양과 건축 양식 그리고 과거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 경복궁내를 정말 좋아하듯이 저 역시나 당시 그 매력에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경복궁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프랑스인들에게 그 경복궁은 일본의 옛성, 중국의 만리장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이 있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프랑스인은 경복궁을 환상적인 장소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미 수십 번을 가본 경복궁도
저에게는 너무 멋진 장소인데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당연히 컴퓨터 속 화면이나 사진 속 한국 말고 진짜 한국에 가보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한국을 돌아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약 12년 전 한국으로 왔었고 당시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남편은 프랑스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유학파 출신이었고 덕분에 저는 언어적인 소통에도 문제를 못 느끼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을 참 구석구석 다양하게 둘러봤어요. 당연히 사랑은 싹 텄고 저는 대학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오겠노라 약속했었죠. 그 기간 남편도 시간 나는 대로 프랑스로 오며 우리의 사랑은 유지되었고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라는 든든한 존재 덕분에 저는 늘 안정감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프랑스는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유로움을 중요시하는 반면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이나 따뜻함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줬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외로웠던 저에게 한국식 가정구조는 정말로 이상적이고 완벽하죠. 우리의 가정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우리 아들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을 하면서 매일 한국을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잠시 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손님들과 함께 미친 듯이 아름다운 경복궁을 걸으며 매년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즐기는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매주 같은 관광 코스를 안내하면서도 그리고 한국에서 벌써 10년 넘게 살면서 여전히 매일 새로움을 느끼고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설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축복이에요. 다만 제가 일을 하면서 프랑스 관광객들이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 미흡한 나머지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고 그걸 목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일부 한국인들 중 프랑스인들을 두고 유럽의 짱깨라고 비하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알아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얼굴이 정말 새빨개질 만큼 화가 나서 얼굴이 후끈거리기도 했지만 제가 프랑스인들을 데리고 한국 내 가이드 일을 할 때마다 대체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 당부드리는 게 꼭 있죠. 프랑스인들의 자유로운 대화 스타일은 한국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말해주죠. 프랑스인들은 대화 중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분위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거슬리니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해달라는 거죠.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관광객들이 이러한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줄을 서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한국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니 조금은 배려심 있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실제 다른 사람들과 언쟁이 오고 가는 문제는 흡연 문제인데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 프랑스 관광객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시도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담배에 불을 붙여버리기도 하죠. 한 번은 경복궁 울타리 내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흡연을 하는 제 손님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주 쾌적한 카페에서 창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불을 붙여버리는 제 손님들 때문에 제가 카페 사장님께 대신 사과를 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식당의 야외 테이블이라면 흡연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손님들 때문에 역시나 저는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프랑스에서 온 손님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막말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뒷사람이 주워서 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갑을 떨어뜨리는 순간 더 이상 내 지갑이 아니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핸드폰 역시나 더 이상 자신의 핸드폰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한국인들에게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 이 가이드 일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 손님들의 피로 관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던 것과 반대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컨트롤하고 중간에서 오해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개와 고양이가 서로 몸짓 언어의 신호가 완전히 달라서 서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결코 친해질 수 없다고 하던데, 한국 문화를 모르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문화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마치 톰과 제리 같다라는 느낌도 받기도 했죠. 유럽 내에서는 편하게 이렇게 프랑스적인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디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프랑스인들의 자부심 속에는 자신들의 혁명적 역사와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강하죠. 이러한 역사적 경험 덕분에 프랑스인들은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개개인의 자율성을 매우 중시하며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프랑스인들의 자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느낀 점은 한국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프랑스처럼 대대적인 혁명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국토를 지켜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면서 오늘날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 것이죠. 이는 순전히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점에서 한국인들 역시 자국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을 견뎌내고 극복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임진왜란식이나 광개토대왕이 중국의 세력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역사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경복궁을 재건한 것에서부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과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성과 역시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요소인데요. 프랑스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혁명과 민주주의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때때로 외국에서 무의식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저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 못지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고,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역사적 성과와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이 이뤄낸 경제적, 문화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프랑스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적 자부심 못지않게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느라 그런지 한국인들끼리의 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이건 프랑스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고, 저 역시나 프랑스인 손님들에게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매주 새로운 프랑스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둘러보는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스를 반복적으로 다니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관광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나 상인들과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이분들과는 단순한 가이드와 현지 상인이라는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며 친근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한다며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리베이트나 이익을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단지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가을이 되면 상인들이 정성스레 구운 밤을 저에게 건네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호빵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봄에는 신선한 부침개를,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를 내주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죠. 저 역시 이 고마움을 느끼며 그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나누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나갑니다. 이런 작은 교류들이 한국에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라 생각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들은 종종 제가 이런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이용해서 상인들과 무언가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감정을 금전적인 이득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체험하고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상인들과 저는 서로의 일상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을 나누며 단순히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교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프랑스 관광객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며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예요. 물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문화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교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을 통해 저는 손님들과의 오해를 풀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단번에 이해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끝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끝끝내 한국의 정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가이드 일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온 손님들과 한국에서 오랜 기간 만나온 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죠. 물론 가이드라는 직업이 매일 같은 코스를 반복하며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놀라움과 감탄은 저를 언제나 새롭게 해줍니다. 특히 제가 자주 안내하는 장소들이 익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적 장소나 현대적인 명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상인들도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의 정이 쌓여가면서 저는 한국이 고향이라고 느껴요. 그들의 삶 속에 작게나마 제가 자리하고 저 역시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한국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들께 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을 10배 더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소개글을 써봅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한국인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 무척 따뜻하게 반겨주거든요.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는 프랑스인으로서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